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정부가 도심 내국인 공유 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 관광 등 3개 과제에 대한 성공 사례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과 관련해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연내에 확보하고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하기 위해 관련 임상 연구에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 전문 연구기관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내 국산 치료제 확보, 내년 국산 백신 확보, 2022년 방역기기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순차적으로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조 2천억 원의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부동산 유동화를 검토하면서 회사와 직원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는 어제 MBK 본사가 입주한 서울 광화문 D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안산점과 둔산점, 대구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직영 직원과 외주 협력 직원, 입점 업주 등 1,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자산 유동화 검토를 인정하면서 어려운 회사 사정을 감안한 불가피한 검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정규직 유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계열사 가운데 첫 노사 단체 교섭을 진행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사는 어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차 본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생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대원칙에는 공감했지만 조합 사무실 제공과 대표위원 전임 근무 등 기본 협약 사항에서조차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그룹 내 신생 노조의 단체 교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에서 연체한 채권을 정부가 2조 원 한도로 매입합니다. 연체자의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기 전에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이번 달 말부터 개인, 소상공인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연체채권 매입펀드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매입 규모는 최대 2조 원입니다. 정부는 앞서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번 연체채권 매입펀드 프로그램은 이 2가지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31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4월 이후 12개월 만에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도 2011년 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